성공 보수는 몇 프로 정도 업계에서? 성공 보수. 네, 대략 레인지가. 근데 사실은 이제 비상장 주식을 공부합시다. 주주스쿨의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해서 한번, 지금 코드박스 주주 서비스로 아주 비상장 주식 업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코드박스의 성한열 대표님 모시고 오늘 개투 조합,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개인 투자 조합 결성과 투자 건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제 개인분들도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 많이 가지시면서 그 개투 조합이라는 방식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요. 네. 이게 꾸준히 늘어서 작년에 2022년에는 1000개가 돌파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 조합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다. 알 수 있습니다. 뭐 주주 서비스에서도 개투 조합과 관련된 서비스도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저도 개투 조합을 3개를 GP로 결성해서 2개는 블라인드 펀드로 운영을 하고 있고 1개는 프로젝트 펀드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사실 개인 투자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죠? 네네. 어떤 부분에 니즈가 있는 건가요? 뭐 일단 제일 큰 거는 네. 이게 정부가 어쨌거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이 투자에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굉장히 큰 세제 혜택을 줍니다. 특히 소득공제를 이제 3천만 원까지는 네. 100% 주기 때문에 파격적인, 사실 이 정도 소득공제를 주는 제도가 없거든요.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소득 전문직 계신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개인 투자 조합에 나름이겠지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을 버는 분들은 뭐 변호사는 아닌 상관없이 소득공제 3천만 원이면 네. 뭐 엄청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개투조합을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개인이 엔젤로 이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개인 투자 조합으로 이제 본인이 들어가셔서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개투 조합은 사실 벤처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합은 특수한 조합이죠. 그래서 민법상 조합도 있고 상법상 조합도 있는데, 이 개인 투자 조합은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합이라서 그만큼 빵빵한 세제 혜택을 지금 정부에서 대거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 개인 투자 조합은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제한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제한이 좀 있을까요? 뭐 일단 제일 큰 거는 이게 일반 회사가 아니라 어쨌든 벤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니까 이제 투자 받는 대상이 벤처 기업이어야지 그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투자를 하는 방식이 사실 저희가 신주로 회사에다가 돈을 넣고 이제 회사가 그 돈을 쓸 수 있는 형태로 투자하는 게 있고, 구주라고 해서 이제 기존 주주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건 회사로 돈이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 조합에서 이런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신주로 이제 회사에 돈을 넣고 새로운 주식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했을 때만 혜택을 주겠다, 이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벤처 투자를 촉진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구주를 거래를 하면 기존 주주의 주식을 내가 떠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벤처 기업에게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건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투자 받는 회사가 벤처 기업이 아닐 수 있는데, 개인 투자 조합이 투자를 하면 벤처 기업 인증을 해주는 제도도 같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한이 있긴 한데, 투자 금액이 최소 5천만 원 이상이고, 또 지분을 10% 이상 확보를 할 경우에는 이 벤처 기업 인증도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투자 받은 회사 입장에서도 우리는 벤처 기업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인정을 받았다라는 게 돼서 이제 벤처 기업의 각종 세제 혜택을 회사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벤처 기업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운데, 인증의 한 카테고리로 이제 또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그만큼 활성화되려면 양쪽의 니즈가 충족돼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세제 혜택,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벤처 인증도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베너핏은 주주 명부가 깔끔해진다. 네네.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저랑 대표님이랑 한 10명이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주주 명부에 이제 개인이 쫙 10명이 있을 텐데 그게 별로 보기가 안 좋고. 네네.
그거 대신 이제 무슨 A 기업 1호 개인 투자 조합이라고 하면 그 안에 우리 10명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사실 주주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후속 투자를 받게 되면 사실 이전에 들어온 투자자들을 엑시시켜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주주가 10명이면 한 명 한 명과 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누군가는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합의가 안 되고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일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 개인 투자 조합에 집필을 하는 요 한 분하고만 합의가 되면 바로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행정적으로도 훨씬 간편한 게 있고 또 협의도 되게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핵심적인 장점 중에 한 개인 것 같아요. 네네.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똑같은 돈이에요. 예를 들면 10명이 10억을 모아서 1번부터 10번까지 주주가 주주명부로 전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리즈 A, B까지 나와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좀 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줬을 때 한 명 한 명 전부 다 컨택을 해서 너 팔래 말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10명의 개인 투자 조합으로 딱 묶여 있으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LP, GP의 개념에 의해서 GP하고만 협상을 하면 되는데 LP, GP는 뭔가요?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 네. 투자 조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여러 명이 같이 모아서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긴 한데 네, 이 모든 사람이 다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이나 뭐 이런 데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펀드의 규약에 따라서 네. GP가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LP들은 이 GP가 잘 운용을 해서 수익이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배분만 받는 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제도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개인 투자 조합이 아니라 이제 여러 다른 펀드들도 다 마찬가지의 개념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이 개인 투자 조합이 좋은 거는 사실 다른 조합들은 전부 다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네. 뭐 예를 들면 벤처 투자 조합이라고 하면 이 창투사 라이센스가 네. 있는 법인만 GP가 될 수 있는데 이 개인이 그냥 자연인으로 GP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펀드가 개인 투자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개인도 창투사처럼 이렇게 투자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이 있겠죠. 그죠? 그 조합원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일단 업무 집행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제너럴 파트너스, 업무 집행 조합원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LP라고 보시면 됩니다. LP는 본인이 자금만 출연을 하고 의사결정권이나 업무 집행권은 전혀 없는 리미티드 파트너스, 유한 책임 조합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사실 LP들은 사실은 말하면 투자자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집행권이나 의사결정권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10명이 하나의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GP가 1명이라고 하면 그 GP만 상대로 협상을 해서 의사결정을 이끌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투자받을 때는 훨씬 더 선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대표님 GP는 1명이어야 되나요? GP는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보통 코 GP라고 얘기하는데 뭐 2명이어도 되고 3명이어도 되고 네. 사실 조합에 10명이 있는데 모두가 GP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되면 이 장점이 되게 많이 희석되긴 하겠지만 모두가 10명이 이제 코 GP인 경우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네. 한 4명까지는 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코GP가 될 건지 LP가 될 건지는 그 성과를 나누는 방식에도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네. 물론 이거는 규약에 정하게 나눔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GP는 어쨌거나 좋은 딜을 발굴해서 투자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이제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보다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실제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성과를 어떻게 지급을 많이 하냐면 투자 성과가 나면 어떤 IRR이라고 하는데 내부 어떤 투자 기준이 있어서 수익률 기준이 있어서 그 수익률 뭐 8%면 8%를 정해놓고 그거를 넘기면 20%는 GP가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LP들이 나눈다든지 넘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는 어쨌거나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좀 더 성과를 많이 배분받는다. 근데 이제 만약에 LP들이 나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모두가 딜소싱 같이 하고 모두가 같이 성과를 나눌 수도 있겠죠. 결국은 LP들은 돈을 투자한 것 이외에 할 거는 거의 없는 건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투자가 성공하면 할 게 하나 있는데 세금을 잘 내시면 돼요. 그리고 리미티드 파트너스라는 이름에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책임도 출자 범위로 제한되고 근데 GP는 제너럴 파트너이기 때문에 딜을 발굴해야 되고
딜을 이끌어야 되고 이후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 보수를 책정하는 그런 규약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관리 보수라고 하면 예를 들면 10억짜리 개인 투자 조합이 결성됐습니다. 관리 보수는 보통 한 어느 정도로 받나요? 업계에서? 이게 정말 개인이 GP를 서는 경우에는 사실 관리 보수를 안 받는 경우도 되게 네, 많고요.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행정적인 비용이 있으니까 뭐 투자 계약서도 써야 되고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받을 네.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펀드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이제 GP에게 보수로 지급하고 GP가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후자의 경우에는 이제 뭐 펀드의 1%, 2% 정도를 그 보수로 할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 보수는 사실 정하기 나름이고 네네. 규약상에 여러분들 관리 보수와 성공 보수를 정하는데 사실 민감한 부분이긴 하죠. LP들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펀드라고 하면 야, 딜 소싱 전부 다 끝났고 그냥 여기에 조합 결성만 해가지고 투자만 하면 되는데 너가 왜 관리 보수를 매년 몇 프로를 받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많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블라인드 펀드 같은 경우는 다른 건 거예요. 네네. 이거는 실제로 이제 계속 딜 소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관리 보수에는 크게 욕심을 안 내는 게 사실 일반적이긴 한 것 같고요. 근데 블라인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계에서 보기에는 3% 수준까지도 요구하는 개인 투자 조합도 있는 것 같고요. 보통은 한 1.5%, 2%? 네네. 요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블라인드 펀드 말고 이제 프로젝트 펀드라고 하면 딱 정해진 데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 조합을 이제 특별히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조합 결성 이후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보통 한 번 하고 네. 뭐 3년이든 5년이든 기다리는 게 다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간 동안은 할 일이 별로 없긴 그렇죠. 하죠. 물론 이제 회사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거기에 대한 도움을 주고 이런 거는 GP로서 어떤 의무긴, 그러니까 네. 책임이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할 일이 없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특수하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소득 공제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네. 되는 부분이 있고 벤처 투자 확인서 같은 것도 발급해 달라고 하고 또 그 투자한 기업 자체가 GP의 어떤 역량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투자사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GP들이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적어도 찾아가서 같이 협업을 하고 이런 시너지를 내주고 마케팅을 해주고 HR을 도와주는데 이거는 관리 보수가 1.5%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수긍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설득의 영역이라서 내가 하는 일이 많으니까 많이 네. 돈을 달라라고 하면 LP들이 납득을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뭐 LP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다고 하면 못하는 거고. 성공 보수는 몇 프로 정도 나요? 업계에서. 성공 보수. 네, 대략 레인지가. 근데 사실은 이제 개인이 GP를 서는 경우에는 그 벤처 캐피탈 이제 회사처럼 뭐 성공 보수를 많이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LP와 거의 똑같이 배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내가 더 가져가겠다고 하면 뭐 10%, 20% 정도를 20%. 잡는 경우도 있죠. 한 좀 이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보통 한 20% 정도 네네네. 수준으로까지. 그러니까 초과 수익률, 예를 들면 연 8%, 연 10%까지 정해놓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딜소싱을 했으니까 20%는 우리가 뭐 성공 보수로 갔겠다. 이런 경우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소득 공제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주위에도 이제 개인 투자 조합에 관심은 있으나 이게 소득 공제가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일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펀드가 예를 들면 1억짜리면 이제 LP가 뭐 5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2천만 원씩 소득공제가 바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사실 정확히는 그 회사에 투자된 금액을 기준으로 n분의 1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억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그런 관리 보수나 이런 것 때문에 100만 원 지출했으면 그렇죠. 그 100만 원은 제외돼요. 그리고 남은 9,900만 원 중에서 네.
예를 들면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9,900만 원이 아니라 그 회사에 투자된 5천만 원이 그의 소득공제로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남은 이제 4,900만 원을 그 다음 해에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4,9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소득공제로 또 잡히는 거고. 그거는 본인이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n분의 1. 네, 네. 그래서 n분의 1인데 어떤 비용은 제하고 실제로 회사에 투자 집행된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n분의 1이다. 네. 요거를 이해하시면 가장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맥시멈 3천만 원까지 연간. 3천만 원까지가 100%고 100%.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조금 낮은 비율이지만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받으실 수 있다. 굉장한 혜택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께서 많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고소득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주 서비스는 도대체 여기서 뭘 도와주나요?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그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제 창투사나 뭐 신기사 같은 법인들은 이제 내부의 운영 인력이라고 해서 그 이런 펀드 관련된 백오피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펀드 결성부터 이제 운영까지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하시는데 이제 개인 투자조합은 개인이 집히는 경우가 많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이 개인이 사실 풀타임으로 이 일만 하시는 분이 별로 없고 대개의 경우에는 변호사님이거나 아니면 뭐 그 증권회사나 요즘 이런 변리사님도 아, 네, 변리사님 많이 하시죠. 그렇게 자기 이제 일이 있으신 분이 많다 보니까 이 업무를 시간을 내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일이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처음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헤맬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좀 펀드를 쉽게 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백오피스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상 결성하려고 해도 그 뭐 세무서에서 가서 그 사업자 등록증도 받아야 되고 그거 가지고 은행 가서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다 만든 다음에는 그 빅스라고 또 중기부에서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각종 정보들을 다 업로드하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또 반기마다도 보고하고 매년도 보고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내가 뭐 전업으로 하면 뭐 익혀서 해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게 본업이 있고 GP를 이제 파트로 하시는 분이면 좀 맡겨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저희는 그 부분에서 업무를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개인 투자 조합이 사실은 꽤나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벤처 투자 촉진법에 의한 조합이기 때문에 그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요. 또 유관기관이 두 군데가 있어요. 중기부도 유관기관이고 엔젤 투자 협회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픽스라고 하는 또 까다로운 UX, UI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홈페이지를 일일이 접속해서 리포트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저희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또 여러분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등기 치면 보통 요즘 이틀, 3일이면 전부 다 법인이 설립되는데 개인 투자조합은 여러분들 한 개 결성하려면 통상적으로 우리 한 2달 보죠. 네. 빨라야 한 달. 빨라야 한 달. 평균 2달. 한 달 안에 전 된 적 본 적이 없고.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까다롭습니다.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고 또 중기부의 담당 직원들이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는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니즈가 부각되고 그러면서 주주 서비스를 사람들이 점점 더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 조합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까요? 이게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스타트업이 활성화가 되고 이제 여기서 뭐 많은 이제 투자 성공 사례들이 나오면 꼭 창업 투자 회사를 통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정보력을 가지고 이렇게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게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수단으로서 그 개인 투자 조합이 더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견해를 같이 가고 싶은데요. 결국은 비상장 주식 거래는 메가 트렌드로는 점점 더 활성화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비상장 주식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개인 투자 조합이 양쪽 사이드에 주는 밸류가 사실 명확하고 소득 공제뿐만 아니고 주식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워낙 회사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투조합 결성은 점점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이제는 절차도 조금 더
간편해져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렇게까지 복잡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네네네. 저희를 통해서 하시면 그나마 편하게 하실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주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코드박스의 서광열 대표님과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올해에는 또 비상장 주식 거래도 한번 해보시고 투자도 해보시고 또 그러면서 소득공제도 받으시고 또 이 거래를 해봐야 또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상장 주식을 공부하고 또 비상장 주식 거래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주스쿨의 류지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